이번 한 주 정치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과학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총리, 장관, 청와대 대대적인 쇄신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어찌 보시는지요? 자, 촉과 감으로. 네, 일단은 필요한 조치였죠. 네. 일단 정세균 총리가 사임을 합니다. 네. 대선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죠. 네. 자, 지금 국무총리 매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총리직도 이제 국정 운영의 2인자로 중요하지만 네. 지금 방역 대책의 코로나 수장이잖아요. 방역의 사령탑은 국무총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지금 이제 이 단체들,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빈틈없이 권한이 잘 이양돼야 되는 숙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변창흠 장관 사임은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예. 사의를 이미 수리했고, 다만 이 교체 시기가 문제였는데 5개 부처 장관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잘 들여다보시면 관료. 그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의 네. 관리형 장관들이다.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이제 이 정책 추진을 원활히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분야에 가장 이제 정말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을 배치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뭐 안정적인 이 어떤 인사로 볼 수 있겠고요. 청와대 내 정무수석이 가장 지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철희 전 의원이 네.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인사말까지 했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하지만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소리들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자, 앞으로 어떤 이제 청와대로부터의 변화가 비롯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럼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를테면 이번 그 특징이 의원들이 보이지 않더라. 저 의원 불패가 없다는 것은 이번 단순히 뭐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조들이 이제 정권 말까지 같이 해야 될 팀이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잘 갈무리를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제 관료들, 전문가들 그렇게 좀 배치를 했었고요. 당정청에서 이제 삼각 인사가 있을 건데 특히 청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다들 오늘 몇몇 기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예상 밖에 폭도 컸고 인물들도 무난하다. 그런 또 중평을 좀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예상 밖에 폭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이 정도 예상하시지 않았나요? 최영일 평론가는? 뭐 이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 예상보다 한 개 부처가 좀 줄었더라고요. 네. 전 6개 부처 개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이 인사가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꺾을 수 있을까요? 배철호 의원님. 지금 뭐 막기 위해서 한 조치죠. 네. 이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민주당 원대 선거도 있었고 네. 이제 있을 텐데 지지율 하락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현상들이 있는데 뭐 정기 지표로 하는 뭐 저희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뭐 갤럽, NBS 모두 공통적인 것이 금주 들어서 전저점을 모두 갱신하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까? 이제 갤럽 같은 경우 오늘 긍정평가 30% 나왔는데요. 모두 뭐 어떤 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저점을 보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국정평가와 정당 지지도를 볼 때 국정평가와 여당 지지도가 서로 맞물릴 때가 예.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국정평가가 여당보다 밑으로 가면은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권력 중심으로 이제 당이 이제 재편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다 받아들인데 이 순간이 저기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순간이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순간인데 그 신호가 문재인 정부대로 처음으로 오늘 나타났다. 그 점이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이 배 의원님의 해석에도 일견 좀 주목을 하면서 또 다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레임덕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집권 5년 차에 레임덕 가는 거 아니냐. 그 레임덕은요, 일종의 기우제처럼 야당에서는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정권 초반부터 레임덕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지지율이 한때는 8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대체로 70%, 60% 과반 이상을 무난하게 유지해 오다가 40%대 이제 30%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레임덕의 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보자면 하나는 지지율이 한 25% 아래로 떨어지면 이건 뭐 해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 30% 밑으로 가면 레임덕으로 가는 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는 예,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수치 자체는 뭐 합의된 뭐 30% 그렇죠. 아래 레임덕이다, 20% 아래 레임덕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정치를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활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야, 한 20%대가 돼서는 뭐 대통령이 뭐라 해볼 수가 없네. 이걸 늘 봤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파열음이 나올 때 네. 내부 이탈이 시작되면 자,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 이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심폐소생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항상 집권 세력이 후반에 가면 갈라져요. 신진 세력이 나와서 이 자신이 속해 있던 권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늘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그럼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지금 원내사령탑 오늘 오전에 나왔지만 결국은 친문이냐 비문이냐 얘기를 했지만 친문사령탑이 의총의 결과로 이 지금 170석이 넘는 다수당을 이끄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지만 당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 반하거나 혹은 거기에 등을 돌리면서 갈 흐름은 현재는 아닌 거예요. 다수당의 이제 국회에서의 이 위치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비장한 얘기를 했죠.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문정부를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기류는 아마도 내년 3월이 대선인데 올해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레임덕에서 나타나는 내부 이탈 현상이나 균열은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배철호 의원께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에서 15일까지 네.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를 네.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두 배나 2배 이상. 네. 네. 민주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그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그 대통령 평가 동조화를 보일 수밖에 없고 동조화를 보이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가장 민심 위반, 민심이 지금 민주당을 지금 떠났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뭘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 그 문정부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좀 특집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난 총선 1년 이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총선이 있었을 때 딱 1년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년 특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러저런 흐름상에 있을 때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네. 보면은 뭐 이러저런 뭐 사건들도 많았었지만은 가장 이렇게 딥 임팩트라고 할까요? 아프게 때리는 대목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징후가 언제냐면 작년 8월 이런 전세 대란 때 그때 한번 좀 크게 꺾였는데 네. 이제 복구하다가 이제 김현미 장관 발언 파동,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 LH 등 저희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에 가장 그 아프게 때렸던 대목은 역시나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말고는요? 부동산 말고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뭐 흐름을 봤을 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만 사실 뚜렷한 한 요인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마음을 연애하다가 마음을 준 사람한테 꼭 이 요인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주요한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네. 다른 이슈는 뭐가 아니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때문에 가장 크게 마음 상해서 예. 이제는 내가 더 지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유권자 시민이 결심했다고 할 때 이제 아주 좋은 표현 쓰였어요. 저도 이게 부부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한 가족을 이뤄서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살면서 참아요. 실망도 하고 가장이 의사결정하고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영화 미나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 농장을 한번 개척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말이가 또 왜 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트레일러에 살면서 그냥 네.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가는 그렇죠. 거죠. 아이들 부여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에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미웠다가 참아줬던 점들이 다 튀어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5년 전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지? 이렇게 섭섭했고 저렇게 섭섭했고 다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두 가지가 두 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애초에 비판적 반대층들 야권 지지 세력은 큰 덩어리가 있었어요. 애초에.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샤이 보수였다가 이제는 샤우팅 보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중도는 야 그래도 정부를 밀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중도의 실망감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근데 문제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이탈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4년 동안 개혁을 못했는데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남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개혁 끝낼 수 있겠는가? 실망이다. 개혁을 더 밀어붙였어야지. 이런 지지층도 있어서 이게 두 개 시그널이 다르게 잡히는 거예요. 집토끼도 실망해서 떠나고 또 이 중도층에서 뭔가 기대했던 쪽도 떠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내 반대했잖아 하는 쪽이나 혹은 나는 무관심일세 한쪽보다 애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빴던 점들만 보이기 시작하고 나빴던 점들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씩 쌓이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졌다. 이제 난 못 살겠어요. 이제 뻥 터졌다. 가출 네. 직전인데 네. 가출 직전인데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랬을 때 부동산 아까지만 부동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게 네. LH가 이제 불을 땡긴 거죠. 그 아니, 건트리거가 된 그러니까, 거고. 그렇죠. 트리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건트리거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가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 큰 격차의 참패 혹은 이 회초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2030 예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층만 띄어서 보자고요. 다 네.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실망인데 하나는 바로 그거잖아요. 공정 문제잖아요. 공정 네.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가장 강조해서 우리가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평가를 한번 내려보니까 우리 기대만큼 공정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선거는요. 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상대가 자책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네. 선거에서. 아니 거의 대부분 근데 상대적인 이번에 야당이 의외로 자책골이 안 나왔어요. 항상 뭐 막말이든 아니면 또 너무 극우주의적인 행태든 이런 게 나오면서 중도의 점수를 뚝뚝 깎아먹었는데 젊은 층도 그렇고 이번에 자책골이 계속 여당에서 나옵니다. 아니 이 자책골이 여당에서도 나왔지만 또 야당에서도 없다고도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부동산 이 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4911님께서 부부도 돈 문제가 문제예요. 얘기합니다. 아니 부부싸움. 모든 그 이혼의 가장 높은 비율이 네. 성격 차이로 헤어집니다인데 네. 그 내용을 파고 들어보면 대놓고 돈이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네. 경제 문제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부동산 민생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잘 못 챙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민심을 다독여서 이제 민주당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로 돌입했습니다. 네. 원내대표 윤호중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자 윤호중 그리고 당대표 선거 민주당의 길을 조금 먼저 읽어주십시오. 자 일단은 좀 강한 드라이브를 민생으로 걸 것이다. 이건 네. 굉장히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우선 단기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부터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말을 믿지 않아요.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사실 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민주당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아픈 점입니다. 그동안 뭐 영화 대사지만 쇼미더머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말은 안 되고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쥐어줘야 돼. 쥐어줘야 돼. Give me the money 이거예요. 그럼 성과를 쥐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집행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늘어나 있어요. 네.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한 지원금인 것이고 이것도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다 사라진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손실지원금입니다. 손실지원금. 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손실을 그러니까 영업하지 마세요. 집합금지 하면 집합금지한 대신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어느 국가가 정도 메꿔줄게. 네. 안심하고 그냥 영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르지만 이거 어떻게 보존할지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영업 제한. 그럼 불만이 생기는 게 선거 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그때 특별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손실지원금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대응에서는 이제 한계가 발생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봅니다. 배철호 의원님, 네. 배철호 의원님, 민주당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이 그 반전의 모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할 걸로 보면 뭐 산만큼 쌓여 있고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일단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를 보는 것부터 좀 주파수를 당 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선례적으로 봤을 때 항상 특정 당이든 뭐 당심 민심 이야기가 동시에 터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징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당심이 문제냐 민심이 이런 말을 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좀 질서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 당, 정청 이제 인사가 이제 하나씩 둘씩 될 텐데 어쨌든 그 터널의 끝을 뭐 5월 2일 뭐 당대회로 좀 보고 있던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지금 제가 완전 민주당 관계자랑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뭐 했는가에 대한 좀 백과쟁명식 좀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고 솔직할 때 저는 지지층들의 반전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또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할 때 저는 그 작업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뭐 친문이 누가 되든 뭐 어쨌든 그런 건 사실 과연 지지층들이 지금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뭐가 문제인지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반성문을 내놓자마자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또 그렇죠. 저는 그 이유는 이 한 가지라고 봐요. 반성문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명쾌하게 원시그널로. 자, 민주당은 또는 집권 우리 민주당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반성하는 거지. 그럼 조금 더 기회를 줄게, 살아보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시그널이 여러 개가 나와요. 자, A그룹이 시그널을 내니까 B그룹이 그거 아니야. B그룹이 시그널을 내니까 C그룹이 그거 아니야. 이러면 이거 뭐로 보이냐면 내분으로. 그렇죠. 아, 패배하더니 분열되네. 이렇게 보이는 흐름이 되고 굉장히 이건 또 지금 그걸 어떤 보수 언론들은 즐기면서 계속 경마식 중계를 하고 이거는 있어요. 보수 언론의 먹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보수 정당, 상대당에서는 저거 봐라. 이제 틈이 벌어지더니 야, 4년 동안 그렇게 흔들어도 끄떡없는 성이었는데 이제 하부의 벽돌이 무너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 하고 또 대선에서 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부에서 전 난상 토론 필요하고요. 한번 지난 4년을 평가받은 거니까 전부 다 풀어헤쳐놓고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얼굴 맞대고 토론을 못해요. 이분들이. 네. 각각 언론에 대고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서로는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저 말 틀렸대. 그래요? 이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요. 초선이면 초선 80여 명. 그리고 전체 지금 170명이 오늘 원내대표 투표 의총도 하잖아요. 그럼 다 모여서 거기서 모든 문제를 아니 한 명이 적으면 제가 적을 수 있게 백지에 자 어떤 문제 1. 조국 사태 2. 뭐 부동산 LH 사태 다 적어서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국 사태 가지고 말해라 하지 마라 잘못했다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이거 분해하기 시작하면요 1년 가요 1년. 네. 백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법정에 가 있잖아요. 네. 뉴스로 다 나오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서 해명하고 국민들이 몰랐던 점을 알려야 할 게 참 많은 사안이지만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흘러간 문제 하나를 집어내놓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치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웰컴 투 동막골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평화로운 강원도 두메 산골에 이 북한 인민군 장교가 그 이장 동무의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심오한 질문에 거저 뭘 좀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배고프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성과를 주십시오. 최영일 평론가는 미나리로 시작해서 동막골로 끝나는 걸로. 너무 옛날 영화로 갔네요. 행복님께서 소상공인 챙겨줬는데요. 소상공인만 챙겨줬는데 정작 송구상공인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경제 살리는 길인데 보편 지급. 국민의힘과 홍남기만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민주당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거 승리로 분위기가 좋은 국민의힘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을 들어보다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선거가 이긴 쪽은 아무래도 뭐 좀 즐기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네, 편안하죠. 이제 뭐 선거 샴페인 터지기도 전에 하루도 채 못 가서 이제 송원석 의원 사건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된다 싶으니까 이제 또 서로 이제 이러저런 말들과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김 위원장 거꾸로 뭐 호불호를 떠나서 김 위원장의 그늘이 이렇게 참 짙구나 크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김 위원장 있을 때도 좀 그랬는데요. 근데 그래도 김 위원장 확실하게 뭐 짜르라는 뭐 별명이 붙여졌듯이 확실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누가 과연 이 당의 그 핵심 세력은 누구고 누가 리딩을 하지?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대선 이번 판에 뭐 각종 조사에서 뭐 다음 대선 야당에 유리할 것 심판론 우세 뭐 이것저것 좋은 시그널들이 오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국민의. 저는 원인은 거기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패배를 너무 오래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엄청난 대승을 한번 맛을 보니까 야 승리의 맛이 이렇게 좋은 거지 하고 세포가 다 살아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욕망이 동시에 터져 나와. 일단 내 자리 깔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욕망이 터져 나오는데 판을 보니까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 게 말이죠. 보세요. 조직은 국민의힘에 있고 네. 인물은 저 밖에 따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있고 네. 또 이번에 거의 소멸되는 듯하다가 기사회생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우리도 있어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무주공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야나 그러고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네. 주도권을 어디에 줄지가 퍼즐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이걸 조합해야 될까요? 갑자기 욕망이 와글와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선거도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요. 잘하면.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네. 몇 명의 이제 이 토호 세력이 내 지분을 가지고 판을 키우기 위해서 싸우는데 여기서 삐그덕하면 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에 지난주에 선거 끝난 다음 날 떠나면서 자 국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쇄신을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떠났는데 밖에서 지금 먼저 또 흔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금태섭 전 의원 만나고. 공격하고 있죠. 복잡성이 높다. 이건 뭐냐면 통합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말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그 입에서 이 야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자는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의 폭이 진폭이 너무 커서 도대체 뭐가 맞냐라고 그렇게 뭐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민주당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비판 기사 엄청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그분의 일관성 메시지 일관성 내지는 그 바라보는 또 지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거 명확하죠. 현재 국민의힘 안 된다. 네. 그 이미 아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딱 4월 8일 선거 끝나면서 이미 던졌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말에 했던 텍스트와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텍스트를 봐야 되지 텍스트 하나하나가 뭐 이 상황 저 상황 이런 데 저런 데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컨텍스트는 하나예요. 지금 국민의힘 안 된다. 지금 선거라서 나도 입 참고 있었지만은 이제 할 말 하겠다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계실 때는 말했더니 나가니까 왜 이 말 하시냐는데 그거는 안에 계시는 분들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김 위원장이 지금 말씀 그 이전에 또 나름 그 꾸준히 던지셨단 말이에요.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 오늘 만났는데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조찬 모임인데요. 7시 반에 만나서 9시 좀 넘어 헤어졌어요. 네. 호텔 조찬이었어요. 네. 근데 비공개였죠. 두 사람이. 그럼 90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서로 간도 보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어떤 의중인가도 찔러보고 하지만
중후반 시간 한 30분은 핵심적인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예, 봐요. 신당 창당, 제3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력화, 윤 전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등등 대부분의 스케치는 오늘 다 나왔는데 헤어지면서 아무 얘기도 기자들에게 안 하고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들인데 윤 전 총장이 액션을 해야 오늘은 그림을 스케치를 그린 건데 그 스케치의 핵심 인물이 윤 전 총장인데 지금 없잖아요. 네, 둘과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의중도 모르잖아요. 네. 책 제목이 요즘에 뭐 저 윤석열의 진심. 근데 진심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밖에 모르죠.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오케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오늘 나온 청사진 중에 일부가 저는 한 뭐 4월 후반, 5월 초반에는 후루룩 펼쳐질 걸로 봅니다. 뭐 저도 오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기사를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주로 이제 뭐 디테일한 것이나 혹은 뭐 계획을 아마 검 전 의원께서 주로 얘기하셨을 것이고 김 위원장은 좀 큰 틀에서 방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분의 때 뭐 주파수는 좀 맞추면서 대강 큰 그림은 대강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이제 하나 이제 전언으로 나온 것은 이제 김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뭐 제일 좀 크게 좀 요즘 하고 있는 이야기죠. 네, 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뭔만 그렇죠. 해도 정치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 메시지가 다 제가 보기엔 주문이에요. 본인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예. 말의 주문을 던지면서 네. 지금 야권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 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네.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 거세 막말에 가까운 또 이제 상호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럴수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영향력을 획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제3지대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민심을 향해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연구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으면